13회 다음 자료 다음 자료와 되지? 소리로 질리지 마.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 신지, 천군 이랬으니까 뭐 사만사회 이렇죠. 기역 목지국 지배자가 나라 전체를 이끌었다. 78개 연합체 중에 천안성안 지역에 있던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유일한 연맹왕국이기 때문에 그랬다가 십제라는 나라가 급성장을 하면서 익산으로 갔다가 전라남도 나주로 갔다가 근추고왕 때 백제한테 복속을 당해 니은 7일 비리고 난 뒤 5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5월 기풍제, 풍년을 기도드린다. 그리고 10월 계절제 이렇지. 남쪽 사회니까 아무래도 농업이 중요시 돼서 5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사만사의 모습이야. 디귿, 혼인을 정하여 신랑은 신부집에서 사위서자, 서옥에서 생활하였다. 이건 고구려. 리을,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일컬어 책화, 동해의 모습, 즉 신석시대 유습이지. 그래서 사만사에 해당되는 것은 일본 문항, 즉 기역과 니은이래. 다음 문제 2. 다음 고려의 대관계인데, 즉 고려는 11세기의 거란, 12세기 여진, 13세기 몽골, 그리고 14세기 외공건적.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풀어. 기역, 천리장성을 축조, 거란과 여진의 침입을 대비코자 하였다. 그래서 이건 거란 1차 침입 직후에, 그래서 거란 하는 얘기고. 니은, 화약과 화풀을 이용해서 진포, 충남 서천, 외구 침입을 격퇴코자 하였다. 유명한 채무선으로 대표되는 이건 외구 침입과 관련된 고려말. 디귿,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토벌한 뒤 윤관이, 이건 여진족과 관련된 사항. 리을, 몽골 침략으로 했으니까. 첫째 거란, 그 다음 여진, 그 다음 몽골, 그리고 외공건적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건 2번 이렇지. 다음 문제 3. 다음의 제도들은 시행한 근본적인 이유로 가장 적절한, 유사하게 적절한 게 있나 봐. 재해가 나타날 때 조세를 감면해준다. 농번기에 쓸데없는 일에 사람 동원하지 않았다. 호패법, 오가작통법을 실시했다. 통제책으로. 나머지는 다 회유책인데 호패법, 오가작통법 이것만 통제책이야. 의창, 상평창을 통한 환국제를 실시했다. 그러니까 회유, 통제, 즉 회유 강경의 양면적인 정책이 있어. 회유책도 있고 강경책도 있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가장 적절한 이런 것 같아. 국방력 강화, 자영농 육성, 농민의 토지 이탈 통제, 중앙집권 체제의 강화. 해당하는 건 국가가 백성을 바라보는 본질적인 시각은 농경국가니까 농촌을 떠나는 걸 막자야. 회유를 하든 협박을 하든 된다고. 그래서 이걸 일식한 한자로는 토지의 긴박 이래요. 토지 긴박이라고 해서 국사교과서 표현이야. 묶어놨다 이런다고. 토지 못 떠나도록. 농민이 토지 이탈 통제 이런 말도 쓰지만 토지에 긴박해놨다 이런 말도 쓴다고. 해당하는 건 3번. 이게 농경국가가 바라보는 백성에 관한 본질적인 시각이야. 예. 자, 문제 4. 다음과 같은 생활 변화에 대해서 관리와 민간이 이끌어진 옷에 차별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독상, 혼자 상을 받는 것 중심에서 겸상, 같이 받든지 온 집안 식구가 둘러앉아서 하는 두레상으로 사용이 늘어난다. 독상에서 겸상 내지 두레상으로. 중일둔도 재력만 있으면, 경제적인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큰 집을 지을 수 있다. 이게 어느 시대의 모습이야? 개화기의 모습이지. 독상이 겸상 내지 두레상으로 하는 거. 1. 일제 침략에 따른 변화. 2. 정부에서 생활 습관을 의도적으로 바꾼 결과. 3. 신분적인 제한이 사라지는 데 대한 이 변화다. 4. 여성들이 사회 체마가 줄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해당하는 것은 3번이지. 개화기에. 그래서 이 의생활의 변혁이 나타나. 의생활에. 그리고 식생활의 변혁, 주생활의 변혁, 의식주의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 자, 문제 5. 밑줄 친 이 법이란
이 법은 불편하게 여긴 자가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다. 탐관오리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중간에 보시면 방납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이란 뭘 얘기하는 거야? 대동법 이렇지. 그 대동법에 대해서 1. 환곡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2. 군포 수입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결작 3. 관청 수입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양반에게 군포 징수를 대동법에 해당하는 얘기는 3번 문항이죠. 공인 이런 거예요. 대체적으로 공인은 누구? 경절이, 시전상인 이런 사람들이 공인을 해. 수공업자 이런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경절이야. 방납의 폐단을 일으킨 것도 경절이고 그래서 정부가 통제력이 떨어지니까 경절이를 살살 꼬셔서 공인을 시키게 되는 거지. 해당하는 거 3번. 다음 문제 6. 다음 지도에 나타난 전쟁의 결과. 지도 얘기라는 것은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 그 시기 얘기야. 1.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장악하는 시기. 2.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서 외를 격퇴하는 시기. 이건 400년의 일이지. 3.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 영토를 확장하는 시기. 이건 371년 4세기 얘기고 근초고왕 때. 4. 신라가 당 세력을 몰아내고 삼국을 통일하는 상황. 해당하는 건 4번. 신라의 삼국 통일 이렇다고. 다음 문제 7. 조선 토지제도가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그리고 관수관급제로 바뀌어간다. 이렇게 토지제도를 바꾼 정치적인 의도로 가장 적절한 조선사회가 1. 자영농양성 2. 조세를 화폐로 거두기 위해서 3. 양반이 농장 세습을 편리하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4. 토지와 농민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목적하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4번. 국가의 지배력 강화예요. 다른 말로 하면 농민 지배 강화 혹은 토지 지배 강화. 국가가 농민을 지배하기 위해서 뭐를 통하여? 토지를 통하여. 그렇지. 여하튼 지배력 강화예요. 해당하는 건 4번이지. 다음 문제 8. 통일신라의 경제생활인데 적절한. 향부국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농민들보다 곡물 부담이 적은 편이다. 적은 편이 아니라 많은 편이지. 왜? 신공, 몸값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농민은 일상생활용품을 경주에 설치된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당 아랍 등지에서 수입하였다. 이러면 농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이건 누구 얘기야? 귀족이지. 농민은 저런 적 없어. 3. 울산을 중심으로 이슬람 상인들은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양탄자, 유리그릇 같은 사치품이 들어오게 되었다. 통일신라 사회에 되는가? 되지. 울산항, 당시 용어로 개운포, 요즘 말로 울산항. 국사교과서 쓰는 애가 집중력이 떨어졌던 모양이야. 개운포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만 오늘날 말을 써놨어. 울산항이라고. 여하튼 맞고. 4. 대당, 당나라와 대당전쟁 이후의 신라는 당나라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면서 아니지. 활발하게 당나라 문화를 받아들여요. 활발한 당과의 교류요. 김춘추에 의한 이 군사동맹 체결을 계기로. 그래서 외교관계 단절하는 얘기가 틀렸어. 신라만 폐쇄 이런 적도 없었고. 그래서 맞는 건 3번 문항 하나. 다음 문제 9. 다음 자료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국사교과서상에 있는 건데 첫 번째 있는 건 언문, 즉 한글 춘향전이야. 한글 소설. 여기 보면 춘향전 이렇게 써 있어. 오른쪽은 뭐야? 선조임금 때 들어온 17세기 초반에 고려만 국전도, 세계지도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한글 춘향전 그리고 이 고려만 국전도라는 세계지도. 자,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공통적 사실을 1. 성략적 사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이다. 2.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려는 측면이 있다. 3. 유교주의 국가의 정당성 입증이다. 4. 민중이해를 대변코자 한다. 해당하는 건 뭐요?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의 탈피지. 이걸 중화 사상에서의 탈피 이래도 되고 아니면 화이론 탈피 이래도 되고 화와 이의 차별론. 다시 말해보면 조선인의 세계관 확대 기여. 결국 같은 말이야. 중화 사상에서의 탈피나 화이론 탈피나 조선인의 세계관 확대의 기여나 똑같은 말이야. 세 개가 다. 조선조 17세기를 계기로
저런 의식을 보여. 그래서 그림에 있어서도 조선 전기는 낭만적으로 중국을 상상해서 그리다가 뭐 무효도원도 고사관수도 조선 후기에는 내 눈에 보이는 우리의 경치를 그렸다. 뭐 김경산수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계기가 뭐라고? 지전설, 즉 지동설. 그리고 이걸 입증하는 사실이 고려만국전도. 이렇다는 얘기야. 별과 아닐 같은 이론 하나 그리고 지도 한 장이 조선사회의 의식을 바꿔요. 그래서 중국의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17세기 한국화를 하지. 조선 성리학이라고 그래서 송시열을 만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돼. 고려만국전도라는 지도와 지전설이 해당하는 것 1번입니다. 문제 10. 남북국 시대 학문에 대한 얘기인데 틀린 것. 독서삼품과는 유학을 널리 보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독서삼품과는 진골귀족의 환영으로 크게 발달한다. 3. 발해는 문왕 때 주자가문 설치, 귀족자재에게 유기긍정을 가르쳤다. 4. 통일신라 하대인 원선왕 때 독서삼품과를 설치, 유기긍정 이해 정도를 시험에서 관리로 채용하였다. 단 지필고사, 필기시험은 아니고 면접시험. 필기시험은 고려 과거가 최초고. 여하튼 틀린 건 몇 번 문항? 2번 문항. 독서삼품과는 진골귀족의 반발을 써서 6개월 만에 중단을 해요. 육두품은 호응하고 진골귀족은 반대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틀린 건 2번 문항이야. 다음 11번. 고려조선의 중앙관청인데 업무의 유사성, 유사한 업무끼리. 자, 고려의 중서문화성 낭사, 조선조 사관원 되는가? 되지. 고려의 중서문화성 낭사가 태종 이방원인 때 분리독립을 해서 사관원이 돼요. 결국 같은 관청이야. 당연히 연결의 유사성이 있어. 2. 고려 중추원의 승선. 고려 중추원의 승선은 떨어져 나와서 뭐가 돼? 승정원이 되지. 청와대 비서실이. 의금부가 아니고. 3. 고려 재정기관인 3사. 조선 3사. 조선 3사는 언론기관이야. 이걸 맡게 하려면 호조라고 그래야 되지. 호조. 조선조. 조선 재정경제부에 해당하는 호조. 4. 원간섭기의 순마소. 이건 의금부, 왕명재판기관. 그렇다고. 그래서 맞는 건 1번 문항 하나야. 2번 문항은 승정원이어야 되고, 4번 문항은 의금부여야 되고, 3번 문항은 호조여야 되고. 맞는 건 1번 문항 하나. 자, 다음 12번. 다음 자료가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일제의 정책. 첫째 줄에 보시면 우리 반도, 한반도, 반도 청년들도 어깨에 총을 메고 이런 표현이 있어. 반도의 빛이라는 잡지에서 1940년에 나온 친일 잡지야. 친일파들이 만든 잡지인데, 그리고 나 조선인을 무장시키는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이건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이것도 잡지야. 월간지인데. 그럼 둘 다 어깨에 총을 메고 무장시키는, 이렇지. 전쟁 상황하고 관계가 있는 모양이야. 1. 만주에 조선인 집단 촌락을 조성한다. 2. 징병제를 실시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는 장면이다. 3. 헌병경찰제. 4. 만주를 침략하여 조선인과 중국인의 갈등을 조장하였다. 해당하는 건 2번. 4번 문항이 뭐예요? 예를 들면 만보산 사건. 1931년 7월에. 그치? 만보산 사건. 한국인과 중국인이 갈등을 조작시키는 사건이야. 만보산 사건. 여기서 요구하는 건 2번 문항이지만. 다음 문제 13. 다음의 고려 토지제도인데 설명 중 틀린 것. 가. 고려 전식과란 관직이나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직위와 역할을 따라서 이 전지와 시지를 차등있게 준 제도다. 맞아요? 그래서 전식과야. 나 토지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세금 받아 먹을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을 지급한 것으로 주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는 상황에 벌어지면 반납하여야 한다. 그렇죠. 다 공음전을 지급 자손에게 세습토록 하면서. 맞죠? 여기 또 영업전, 세습전이니까. 라 일반 농민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경작하는 토지가 있는데 이를 민전이라 한다. 맞고. 마 민전의 주세율은 수항의 2분의 1이다. 2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이죠. 세금은 10분의 1이에요. 틀린 건 5번 문항이에요. 자, 다음 문제 14.
다음 작품이 유행하였던 시기. 유명한 쌍화점, 만두가게. 만두가게에서 회아비가, 거기 뭐, 이슬람계가, 회교, 이슬람교로 한자로 회교라고 그러잖아. 예? 그러니까 인도 북부에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애가 고려시대, 고려 후기에 한반도에 들어갔고 만두가게 열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고려 아가씨 꼬시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쓸데없이 애가 열내는 장면이야. 고려 대중가요, 소교의 장면인데. 고려 후기 사회. 1. 유생 갑은 서원에서, 서원은 조선조 16세기에 등장을 해요. 해당 사항이 없고, 이 군인 을은 장용영에서, 이건 18세기 정조를 만나에 나오는 얘기고, 3. 관리병은 응방에서 경력을 인정받아 출세하였다. 이게 원간섭기 장면이죠. 고려 후기. 4. 공인정은 공가, 곡물가격을 받고 관청에 물품을 납품한다. 누구? 공인. 이건 대동법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고려 후기 사회에 해당하는 건 3번 문항 하나밖에 없어. 다음 15번. 다음은 흥선대군의 개혁정치인데 이를 참고로 흥선대군 개혁정치를 평가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1. 입헌군주제 도입. 2. 문명개화론에 입각한 서양식 근대화. 문명개화론에 입각한 서양식 근대화는 개화파지. 개화사상거든. 3. 동도서기 관점에서 점진적 개혁론. 이건 개화파 중에서 온건개화파 얘기고, 2번 문항은 급진개화파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4. 전통적 통치체제의 재정비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전통적 통치체제는 성략적 체제에 입각한 얘기지. 신분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른 말로 하면 지배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이런 소리야. 그래서 근원적인 한계를 가져요. 해당하는 건 4번이지. 다음 문제 16. 조선시대에 있었던 아래 내용 가운데 양인 농민층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걸 찾아라. 농민한테 혜택이 간 걸 찾아라. 기업, 균역법. 돼요? 균역법의 결과는 뭐요? 양반의 부담은 어떻고? 늘고, 농민의 부담은 줄고, 국가 수입은 변화가 없고. 그렇지? 현상 유지. 문음제도, 문신관리에게 음서를, 이건 농민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 디귿 대동법. 대동법은 양반의 부담이 증가하고, 농민의 부담은 감소하고, 국가 수입은 늘어나고. 그렇지? 국가 수입만 균역법하고 차이가 있어. 여하튼 기업과 디귿은 농민 부담 감소야. 리을 오가작통법. 이건 백성 통제책이고, 미음 호패법. 이것도 통제책이고. 그래서 농민층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간 것은 기업과 디귿이야. 균역법, 대동법. 균역법, 대동법. 해당되는 건 1번이지. 다음 17번. 100m 달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 죽겠네. 다음은 개항 위에 세워진 새로운 시설물이다. 가, 방문국, 기기창, 전환국, 우정국, 그리고 광해원 이런데. 그리고 나는 독립문 건축, 덕수궁 석조전, 명동성당 이렇고, 다는 철도, 서울 인천하는 최초의 철도라는 경일철도, 그리고 경부철도, 그리고 전차, 경인선, 경부선은 러일 전쟁하고 관계가 있죠. 그런데 경인선은 부설권을 누가 가져갔다고? 경인선은 미국, 그리고 경의선은 프랑스. 그건 필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 물론 최종적으로 깔은 건 대체적으로 일본이지만,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기업, 가, 방문국 기기창하는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설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되는가? 국가기관이다 이 소리야. 개화 정책에 입각한. 되는가? 되지? 뭐 일본을 갔다 온 조사십살단 건의에 의한, 그리고 중국에 갔다 온 뭐 영선사의 건의에 의한. 그렇지? 개화 정책의 일환이야. 정부가 설립하였다. 되죠? 그 기기창만 청나라 다녀온 애들, 영선사에 의한. 니은, 나는 서구, 서양 양식을 본떠 만든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 독립문은 프랑스 파리 개선문을 모방한 거예요. 그리고 덕수궁 석조전이라는 것은 르네상스 양식이고, 그리스식과 로마식하고 융합되어 있는 거. 성당이야 뭐 그렇고. 디귿, 다의 시설은, 즉 철도, 우리 정부가 참여를 하진 못했다. 전차는 참여했어. 전차는. 이 황실이 참여를 했어요.
한성 전기회사를 통해서. 콜브라운이라는 사람하고 합작을 해갖고 기차는 참여를 못했는데 전차는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끝에 그 전차가 나오기 때문에 틀려요. 이것은 기차만 나오면 되는데, 리을, 가나다는 모두 열강 침략 목적과 관계가 있다. 모두는 아니지, 그렇지? 열강 침략 목적과 관계가 있는 건 뭐요? 다요, 다 하나야. 다 하나. 그래서 맞는 건 1번 문항 하나밖에 없어. 경리은이다. 다음 18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 붕당은 합파적 성격과 정파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즉 학문적 정당이래. 학문도 하고 정치도 하고. 학문 토론도 중요시 여기고 정권 장악도 중요시 여기고. 한다고. 학파적 정당이래. 여기서 중요시하는 건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련하면서 그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이렇게 수렴된 면을 공론이라 하는데 이 공론이 중시되면서 하는 다음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 이 소리야. 1. 언론기관인 3, 4위기능이 중시된다. 이 제하에서, 그러니까 정권에 참여하지 않은 그걸 제하라고 그래. 제하에서 공론을 주도하는 지도자로서 산림이 출연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송시열이에요. 3. 신문고나 징을 쳐서 임금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이 유행하였다. 이건 저 붕당, 공론은 누구의 의견이야? 양반의 의견이야. 그래서 징쳐서이라는 건 누구야? 백성의 얘기고. 예? 그래서 3번 문항은 양반의 붕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수단이야. 4. 서원이나 향교가 지방 양반 족속, 이걸 사족 이러죠. 지방 사족의 의견을 모으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그렇지. 예? 1번, 2번, 4번은 다 양반과 관련된 붕당 정치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3번은 백성과 관련된 사항이야. 예? 그래서 3번 문항은 틀렸어. 다음 문제 19. 다음에서 해당하는 학자들에 대한 내용이다. 경학이란 유기경전을 연구하는 학문, 즉 유학. 경학의 밝은 선비는 문장이 부족하고 글 쓰는 게 부족하고, 문장을 잘하는 선비는 경학이 어둡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문장이란 경학에서 나온 것이고 경학은 바로 문장이다. 결국 일맥상통한다 이거지. 전필제 집에서. 전필제란 김종직이라는 사람의 호야. 김종직의 문집에서. 이 소리야. 요즘 말로 하면 이에 해당하는 학자들. 누구 얘기하는 거야? 사림이랬지. 16세기 사림. 기억, 길제의 학문적 전통을 이어받았을 것이다. 되는가? 그렇죠. 사문이라고 해서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제. 이들이 이 학문적 계승자들이야. 니은, 정도전, 권근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건 급진파, 혁명파 사대부야. 후일, 관학파, 훈구파로 가는 세력들. 디귿, 성종 때 중앙정계에 대거 진출한다. 김종직을 상징으로. 그렇죠. 사림. 리을, 주나라 예의에서 주례를 국가 통치념으로 중요시해야 했다. 주례를 중시한 사람들은 누구야? 15세기 집권 세력들, 관학파, 즉 훈구파예요. 그럼 16세기 사림이 중시한 건 뭐라고? 철저한 성략자니까. 성략 시각에 깎여서 집안에서 지켜야 할 예의, 주자, 가례를 중시해. 그래서 15세기에서 16세기를 건너가면서 훈구파, 살인파의 집단 패싸움 이러잖아. 이는 결국 이 주례라고 주자, 가례가 충돌한 사건이야. 그 두 책이 싸운 거야. 사화라는 것은 주문공, 주나라 이 문왕의 삼촌이 된 주문공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주문공이 썼다고 알려진 주례라는 책자이고 주나라 예의서, 그리고 주자가 썼다고 알려져 있는 주자 가례하고, 가례를 집안에서 지켜야 할 예의 이런데 가례를 쓴 사람이 많아. 그 중에 주의, 주자가 썼다 해서 주자 가례 이런데 원래는 책 이름은 가례야. 이 두 개가 충돌하는 사건을 사화라고 그래. 사화라고. 그런데 붕당은, 특히 붕당 정치는 누구? 서인과 남인 간의 대립이지. 이건 훈과 사림의 대립이고, 그래서 남인의 사상선은 뭐고? 주자가래야. 서인의 사상선은 뭐야? 주자가래를 한국파로 해. 왜? 송시열이 이
김장생의 제자인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성략을 한국화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의법도 한국식으로 뜯어고치는 거야. 그래서 나온 책이 있어. 스승인 김장생 김지비가 만든 책. 가래를 모두 모아서 한국식으로 재편찬하였다. 가래 몰집 따라 써갖고 뭐라 그래? 집남 이래. 가래 집남이라는 책이야. 이 가래 집남하고 주자가래가 충돌한 사건이 붕당기. 즉 예송이 그렇단 말이야. 예송이. 15세기에서 16세기 건너가는 훈구와 사림의 싸움은 주례와 주자가래의 싸움이고, 그리고 17세기 붕당 정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예송문쟁이라는 거. 그 예송은 뭐 서인의 사상서인 가래 집남하고 남인의 사상서인 주자가래가 충돌한 사건이 두 개가. 그런 식으로 좀 낼 수도 있다 하는 얘기야. 미음. 그래서 리을은 15세기 훈구파하고 관련된 얘기고, 미음 형벌보다는 교화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였다. 이건 누구의 시각이야? 사림의 시각이죠. 그럼 형벌을 중시하고 힘을 중시한 건 훈구야. 그래서 15세기 훈구파는 힘에 의한 정치, 이걸 한자로 패도 정치라고 그래. 이에 반해서 살인파는 뭐 왕도 정치,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왕이 올바른 길로, 정도, 올바른 길로, 그래서 왕도 정치. 그중 살임을 골라라 하는 얘기야. 살임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 디귿, 미음, 그렇지? 경악에 치중하는 자들. 그래서 과학기술 발달이 다소 저조하게 되는 자들. 해당하는 것 2번이지. 다음 20번. 다음 차례와 관련이 깊은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무렵의 경제 상황.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걸기 위한 학생들이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불의, 올바르지 못한 불의에 언제나 한가하는 민족정기 표현이라 할 수 있다. 3.15 선거는 부정선거다. 대학 교수단 시국선 한문. 뭐와 관련된 얘기야? 4.19의 그 얘기지. 10 붕괴. 자, 1.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금융실명제. 이건 김영삼 정부. 2. 제2차 석유파동으로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된다. 이건 79년도 박정희 40 때. 박정희 죽는 해 40 때. 3. 외환위기의 발생, IMF의 금융지원을 받았다. 이건 김영삼 정부. 4. 미국의 원조가 감소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게 된다. 1958년 10월 이후로. 그렇지? 그래서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로, 그리고 수량도 제한하고 이런다고 58년 10월에. 이래서 1공화국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들고 나온 게 첫째, 제조업에 관심. 제조업에 관심. 즉 다른 말로 하면 생산재 산업에 관심. 제조업에 관심. 두 번째, 우리도 자력 경쟁을 하려면 경제발전 프로그램을 짜야 될 거 아니냐. 그걸 뭐라고 한다고? 경제개발 계획 수립이야. 그랬다가 102 쫓겨난다고. 그걸 누가 해? 202 이어서 하는 거지.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하죠. 그걸 박정희가 다시 차고 들어와서 지껏처럼 하는 거지. 그래서 원하는 10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그걸 20이 5개년.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한 거야. 그걸 박정희가 이어서 한 거고. 그런 좀 사연이 깔려 있어. 그래서 4번 문항할 거 시험을 별도로 낼 수도 있다고.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 전환함으로써 정부의 대응책. 첫째, 제조업, 생산재 산업에 관심을 보인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는 점. 그런 거지. 여하튼 여기에서 요구하는 건 4번 문항이다. 한 얘기야. 잠깐 쉬었다가 14회를 할게.